분들 안녕하세요. 공학수학 2 이제 2죠. 42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제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곡선의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아이고 빨간색이 나오네. 까만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니까 매개 변수 표현. 직선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벡터 P라는 방향으로 직선이 있는데 x0를 지난다. 그렇게 생긴 직선의 그 위에 있는 한 점 이걸 R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손이 휘냐? 잠깐만,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R이라는 벡터를 쓰면, 이 R이라는 벡터는요, 당연히 그 P의 상수배에다가, 이거 P는 여기 있습니다. P 벡터의 방향으로의 x0를 지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그 x는 t의 함수고요. 이걸 당연히 t의 함수일 거고요. 이거는 p1의 t 플러스 x 0, yt는 p2의 t y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바로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헬릭스를 한번 볼까요? EX4 헬릭스입니다. 헬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좌표축이 x, y, z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헬릭스가 존재한다고 하면요, 이걸 이제 이 단면에서 바라봤을 때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R은 역시 요 헬릭스 위에 있는 이거 여기가 아니라 헬릭스 위에 있는 한 벡터 R에, 이것도 0 색깔이 눈에 띄지 않네요. 헬릭스 위에 있는 R 벡터는 RT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A 코사인 T, A 사인 T 이렇게 하면 원의 운동이고요. C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게 XT고 요게 YT고 요게 GT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커브뿐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데서 어떤 패스를 따라서 뭘 할 때는 이렇게 이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꼭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요, 첫 번째 곡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는 곡선의 접선입니다. 네, 접선, 탄젠트 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탄젠트 라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R 이렇게 내가 RT가 있어요. RT라는 건 이제 파라미터 T를 가지고 어떤 곡선을 나타낸 거죠. 그 위에 있는 한 점이 우리가 이렇게 RT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색깔을 바꿀까? 생각해보니까 색깔을 좀 바꿔 쓰는 게 낫겠죠. 죄송합니다. 이 위에 있는 한 점 RT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위에 내가 그러고 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당연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게 접선일 겁니다. 이거를 파라미터 t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뭐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파라미터 t에서의 접선 벡터를 우리가 r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r 프라임 t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가 이건 빨간 중요하니까 r 프라임 t는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r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미분과 유사하게 정의가 되죠. r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r t를 델타 t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나가면 r t 플러스 델타 t가 존재하겠죠. 요 t 플러스 델타 t에서 그러니까 요 간격이 요 델타 t가 작을 때, 그때에서의 접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drdt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한 미분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좌표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r't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dx dt dy dt dg dt가 됩니다. 어떨 때 rt가 xt yt gt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접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으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럼 여러분들 이 RT가 이제 우리 하나 적어 놓읍시다. RT가 벡터잖아요. RT도 그러니까 이 방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은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요 벡터가 바로 RT 벡터란 말이죠. R 프라임 T 벡터가 바로 요 벡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탄젠트 라인, 예를 들면 R0 접선 공면의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고요. 요게 R 0t라고 합시다. R0라고 합시다. 이 R0에서의 접선, 요 접선 위에 있는 벡터 Q, 요 접선 위의 벡터 Q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 벡터는 아까 우리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배운 것처럼, 직선 위에 한 점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여기도 Q 벡터는 dr dt, 그러니까 dr dt라고 쓰지 말고 r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r 프라임 t라는 요게 t가 이게 r0에서 t0 r0라는 점에서 미분값을 계산하고요. 그거에다가 상수배 t를 한 다음에 r0를 지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곡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예제를 하나만 풀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타원 위에서의 접선. 우리가 타원 4분의 1 x의 제곱 y의 제곱은 1 에서 타원 위에 한 점 p 루트 2분의 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딴 뜻이 아니라 접선 위의 벡터입니다. 접선 위의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선 위의 벡터 방정식, 접선 위의 벡터 Q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곡선의 매개 변수 표현을 먼저 해보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보면은 장축이 2고 단축이 1인 그 타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축이 2고 단축이 1인 이런 타원 위에 한 점이 우리가 요게 R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요 T는 바로 요 각도입니다. 요거 각도를 우리가 T라고 전하요. 그러면 우리가 어, R은 X의 I, Y의 J 이렇게 되는데 X는 T의 함수고요. 요거는 E 코사인 T, YT는 또 T의 함수죠. 사인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at 루트 2 P라는 점이 루트 2분의 1인데요. 요 값은 계산을 해보면 루트 2가 2 코사인 T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이 사인 T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 T가 바로 4분의 파이 45도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탄젠트 벡터를 계산해 볼까요? 접선 벡터입니다. 접선 벡터는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는 딴 게 아니라 dr, dt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x, dt의 i, dy, dt의 j 역시 ij가 고정된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미분 뒷그대로 또 뒤에 거 미분 앞그대로 이거 써야 되는데 뒤에 거 미분하면 0이니까 그냥 개수들만 이렇게 미분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좀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 사인 t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t의 j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RT의 T가 4분의 파일 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인 T의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그리고 I 플러스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J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루트 2의 I 플러스 2분의 루트 2의 J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RT를 왜냐면 이건 어차피 방향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다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이러면 마이너스 2, 1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요 숫자를 씁시다. 이게 훨씬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선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Q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하나 x 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t를 썼네. t를 쓰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죠. 여기를 생각해보니까 t를 쓰지 말고 또 다른 파라미터 하나를 넣읍시다. s 이건 새로운 뉴 파라미터예요. 직선 위에 접선 위에 새로운 파라미터 접선 위에 파라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t는 곡선 위에서 정의되는 거고 접선 위에서 정의되는 파라미터는 s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s라는 걸 도입하고 r'의 t가 어디에서 r0 그러니까 t가 4분의 파이에서
쓰고 그 다음에 R R0 4분의 파인 거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컨시스턴트하게 씁시다. RT에 T가 4분의 파인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요거는 마이너스 1 S 플러스 이게 점이 뭐였더라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굳이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Q1은 마이너스 2S 플러스 루트 2고요. Q2는요 S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에서 S를 구해가지고 위에다가 양변을 두 배씩 해봅시다. 아래를 두 배를 해가지고 적어보면 그러면 S를 없앨 수 있죠. 여기다 밑에 식을 두 배를 해가지고 위에 식하고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Q1 플러스 2Q2는 이걸 더하면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더하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요거는 밑에 거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하이스쿨 레벨 우리 고등학교에서 벡터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나가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탄젠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적선이라는 게.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 많이 쓸 거거든. 예를 들면 속도는 어떤 궤적의 적선이죠. 가속도는 그 속도의 적선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거야. 우리 기계공학자들이 응? 속도하고 가속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왜냐면 운동이 바로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딱 오도록. 그 곡선은 처음에 우리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배웠고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곡선의 접선을 배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곡선의 그 길입니다. length of the curve입니다. 곡선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으면 그죠? 여기는 뭐 이제 이걸 RT라고 놔둡시다. 이제 알겠죠? RT라는 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라인 세그멘트를 조그만한 인피니티테지멜한 라인 세그멘트를 DS1이라고 잡고 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DS2라고 잡고 이렇게 쭉 나가보면 이 라인 세그멘트의 길이에요. 라인 세그멘트의 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토탈 랭스라는 거는 커브의 랭스라는 거는 인티그레이션 ds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금방 이해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은 좌표계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s라는 좌표계를 여기다 잡을 거예요. s라는 좌표계를 이렇게 잡을 텐데 s는 곡선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 잡으면 좀 이상하죠? 곡선의 길인데 내가 관심 있는 곡선의 길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s는 우리가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좀 매개 변수. 우리가 앞으로 s라는 건 좀 특별히 쓸 거예요. 곡선의 길이인 매개 변수. 하여튼 적분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다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이제 하이스쿨 리뷰 리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곡선의 길이 벌써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x, y축이 있는데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가 a에서 b까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요 길이, 요 곡선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여러분들 배웠었죠? 이거는 우리가 DS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요거는 요 라인 세그멘트 하나를 우리가 DS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DS라는 거는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는 그 직선 위에서는 y는 fx였어요. 그러니까 라인 랭스 L은 인티그레이션 ds고 이건 인티그레이션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고 이걸 dx를 앞으로 빼면은 1 플러스 f 프라임에 이걸 f 프라임이라고 바로 쓰면 헷갈리겠죠? dy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dx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a에서부터 b까지 1 플러스 f 프라임의 x의 제곱에다가 dx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게 하이스쿨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길이죠. 여기도 당연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정의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length of curve with parametric representation. 파라메트릭 매개변수 표현을 도입을 했을 때 매개변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rt가 xt, i, yt의 j, gt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t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때 우리가 dr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dr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dx의 i, dy의 j, dg의 k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s라는 거는 뭐냐면 알고 봤더니 ds라는 거는 dr의 크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dx의 제곱, dy의 제곱, dg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직선에선 이 상황에서 y가 x의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dx를 앞으로 빼면 됐지만 이제는 이게 t의 함수거든요. 셋 다. 그러니까 이 dt를 바깥으로 빼고요.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dg d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라인 랭스 L은 인티그레이션 t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뭐 t1에서 t2까지 왜냐면 모든 게 파라미터로 표현되니까 스퀘어 루트에 d 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2D였으면 이렇게 끝나고요. 3D면 dg dt의 제곱 해가지고 dt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양은 사실은 요 양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실은 우리가 drdt 탄젠트 벡터죠, 그쵸? drdt의 그 크기 그 내적하고 같은 거죠. 그거의 스퀘어 루트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그잼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헬릭스의 길이 EX. 이거 헬릭스의 길이. 그러면 먼저 우리가 RT가 헬릭스 위에 RT는 A 코사인 T, A 사인 T, CT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XT고요. 이게 YT고요. 이게 GT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어, T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헬릭스의 길이를 구하라. 길이 L은 요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DS는 이렇게 표현돼요. L이라는 거는 인티그레이션 DS고요. DS라는 건 스퀘어 루트의 dx dt의 제곱. 이게 x방향의 변화율 dy dt의 제곱, dg dt의 제곱에다가 dt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t로 보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아이고 이거 계산을 그냥 해보면 얘는 스퀘어 루트에 요거를 제곱한다 그러면은 a 코사인 t를 미분하면은 t로 미분하면 a 마이너스 a 사인 t인데 마이너스 a 사인 t의 전체 제곱 그리고 a 코사인 t의 전체 제곱 그리고 c의 제곱 그거에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스퀘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a제곱 사인 제곱 t 하고 a제곱 코사인 제곱 t를 더하면 그냥 a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스퀘어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dt니까 상수는 앞으로 쇽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에다가 아이고 파이에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가속도. 우리가 곡선을 궤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 위에 궤적, 속도, 가속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한 거하고 차이가 뭐가 뭐냐면 t를 이제 시간으로 쳐다보면 돼요.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t를 시간으로 쳐다보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계속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궤적을 RT, R은 RT, 이게 바로 이제 곡선 위의 궤적이 되고요. 대신 이제 t가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dr dt 그러니까 뭐예요? 접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곡선의 접선이 바로 속도입니다. 이거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접선이고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좀 속도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속도를 t에 대해서. 근데 여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근데 가속도만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엑셀러레이션 여러분들 뭐 사실은 다 동력학을 배웠지만 속도는 가속도라는 게 속도를 바꾸는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를 바꾸는 가속도 또 하고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덥선 가속도라고 하고요. 요를 법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 T, 얘는 A,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접선 가속도는 탄젠셜 액셀러레이션이고요. 그래서 T가 들어가는 겁니다. 탄젠셜 법선 가속도 노멀 액셀러레이션, 수직 방향 노멀. 그래서 얘가 AN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속도라는 거는 AN과 AT의 합벡터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상황을 보죠. 우리가 어떤 RT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위에서 속도 V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V에 T 플러스 예를 들어서 델타 T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뭐 이거를 조금 더 길이도 좀 바꿔볼까요? 속도의 길이도 좀 달라졌다.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우리가 써보면 요게 VT, 아이고 방향이 좀 틀렸지? 요게 VT고요. 요게 이것도 너무 방향이 아래로 갔네. 요게 참 미안합니다. 다시 제대로 옆에 것처럼 바로 똑같이 합시다. 요게 VT고요. 요게 V에 T 플러스 델타 T가 돼요. 그러면 보다시피 방향도 바뀌었고요. 길이도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이 변화된 기에서 변화된 전에까지 이게 바로 AT의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된 거를 A의 노멀 벡터, 이렇게 된 거를 A의 탄젠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길이가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 A는 여기다 요거에 델타 T를 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완전히 똑같진 않고, 잠깐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씁시다. 그러면 여기에 A라는 벡터는 하여튼 요 방향으로 패러럴 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크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패러럴한 방향, 두 벡터의 차이 방향으로 패러럴하게 가는데, 이 A의 탄젠셜하고 노멀 벡터의 가속도가 분리가 된다. 이 탄젠셜 방향, 원래 속도 방향으로 갔던 요게 바로 속도의 크기를 키우는 탄젠셜 컴포넌트고요. 가속도의 수직 방향, 이걸 우리 법선 가속도라고 불러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속도의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가속도의 분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리마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탄젠트 벡터 of 유닛 벡터,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 내에서 어떤 탄젠트 벡터를 한번 고려를 해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벡터 V가 있다고 해요. 근데 V는 벡터 V는 유닛 벡터예요. 그래서 U라고 쓸까? 벡터 U는 유닛 벡터, 유닛 벡터 U를 한번 고려를 해요. 요 U라는 벡터는 유닛 벡터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물론 당연히 U도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with parameterization with parameter T, 우리가 유닛 벡터, 일반적으로 유닛 벡터
파라미터 유닛 벡터이면서 파라미터 t를 갖는 벡터를 하나 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냐면 이거의 탄젠트 벡터가 어떤 방향인지인데요. 그거를 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오렘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u하고 u를 내적을 하면은 이게 무조건 1이죠, 그쵸? 그럼 양변을 t로 미분을 합니다. t로 미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론 하나 뽑아낼 거예요. t로 미분하면 앞에 거는 앞에 앞미분 d 그대로 하고 u 미분.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t로 미분해서 또 그대로.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근데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배의 u, du, dt 이게 0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개를 내적해서 0이 됐다는 말은 u와 du, dt는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유닛 벡터가 있는데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된 어떤 유닛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 무조건 그것과 수직한 방향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u하고 그러니까 다시 쓰면 u와 du, dt 어떤 유닛 벡터들은 그 유닛 벡터를 서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어, 그 벡터의 수직한 벡터가 나온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시간엔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가속도를 어떤 가속도를 우리가 접선 가속도하고 곡선 가속도로 분리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